술방 잘 하셨나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예, 술방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굳이 원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제가 그날 좀 많이 취했거든요. 아, 너무 저기 이제 또 취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당하게 네. 앞쪽이 좀 재밌었던 부분, 형의 어떤 감정이 좀 잘 전달되는 부분만 해야죠. 근데 내가 그래서 조원이랑 술 먹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 아, 네네네. 걔는 거의 공감대가 없어. 감정이 없는 놈이야. 그래서 공감 능력 제로에 대해서는 주원 형이 형수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공감 능력이 없다. 아니 메시 떠나서 막 슬퍼하고 있으면 아, 네. 형 괜찮아 막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형 뭐 이런 일 갖고 이러세요? 막 이러는 거야. 네, 빡 돌아가지고. 근데 주원 형은 또 의외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 자극받지 않는 포인트에 또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이 어떤 그 포인트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네. 이제 근데 영종이랑 주현이 형이랑 알고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아마 계속 뭐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서로. 예. 알고 싶지 않네요. 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네. 영주 형이 이제 지난번 영상 때도 그 얘기를 하셨죠. 메시가 떠난 것은 뭐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비극적인 일인데 네. 그것과 별개로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축구는 계속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메시가 없는 바르셀로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가? 뭐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또 이제 회장, 보드진의 일이고 그것과 별개로 축구는 축구대로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라포르타 회장이 기자회견했을 때 메시가 나감으로 인해서 라리가의 연봉 상한선을 맞출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 네. 뭐 아구에로라든가 아구에로. 데파이라든가 예. 에메르송이라든가 네. 이 선수들을 선수 등록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선수 등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의 계산상 그러니까 그 계산이라 계획상 함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처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보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선수들을 내보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사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포르타는 CVC를 펀드를 받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잔류를 시키려고 했는데 페레즈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생각이 없고 굉장히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계획도 틀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라포르타 회장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CVC 펀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그거는 안 받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가 뭐 27억 유로가 라리가에 가고 바르셀로나에게 2억 7천만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2억 7천만 유로를 지금 받아서 앞으로 약 6억? 7억 얼마를 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뱉어내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채 땡겨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라포르타 회장이 무슨 뭐 왕이라면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장기 집권해서 그때 동안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 그럼 다음 회장에게 빚을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CVC 펀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라포르타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메시를 잔류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CVC 펀드를 받아들이는 게 있다. 이거는 인지하고 있었을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라리가도 이것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너 메시 계약 가능하잖아. 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타 팀에 비해서 중개권료가 엄청 높기 때문에 향후 뭐 40년인가 50년인가 뭐 언론 보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장기. 네. 그렇게 장기간 중개권의 10%씩을 떼간다?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죠. 클럽의 미래를 파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라리가가 재정상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과 별개로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의 축구 최근에 뭐 이번에 유벤투스랑 경기도 이겼고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프리시즌에 5경기를 치렀는데 4승 1패를 기록했고 1패가 짤츠부르크전에 1대2 패배예요. 네. 그런데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쿠만 감독이 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나타나지 않은 경기였는데 네. 하지만은 이 조한 캄페르컵 유벤투스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꾸면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에도 올렸지만 리키 푸치도 잘하고. 네. 리키 푸치에게 원했던 거는 적극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린 선수기 때문에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리키 푸치가 자신이 잘하는 거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미드필더들의 간격 자체가 좁아져요. 네. 그러면은 한쪽 공간은 당연히 비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부스케츠가 기동력이 뛰어나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성이고 모험적인 플레이가 필요한데 이번 프리시즌에는 리키 푸치가 그런 걸 보여줬고 특히 유벤투스전의 중거리 슈팅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렇지.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점만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사실 메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네.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은퇴하는 수순으로 갔을 테니까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빨리 땡겨서 준비한다 뭐 이런 네. 생각으로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메시가 떠나갔어요. 이거는 뭐 이미 이제 끝이야. 결정 났습니다. 네. 네. 한 2, 3일 술 마시면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안 풀어졌잖아요. 네, 안 풀어져. 응원이가 져 안 있어. 풀어져. 안 응원이가 풀어지지. 져. 야, 이거 너무 좀 괴로운 일이야. 괴로운 일인데 네. 여하튼 이제 잊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떠나간 건 떠나갔고 예. 이제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메시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서 그렇죠. 어떻게 맞아. 메시가 없을 때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의 네. 초점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그런데 중요해요. 이번 프리시즌에 쿠만 감독이 주 포메이션을 4-3-3을 썼어요. 이전에 지난 시즌에 그래도 중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복해낸 방법은 백스리 기용이었는데 네. 다시 4-3-3. 네, 4-3-3을 썼는데 경기 중에 3백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전에서는 4-2-3-1을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쿠만 감독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포메이션은 4-2-3-1이고 4-2-3-1.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이 생각하는 건 4-3-3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예전에 그렇지. 그 찬란했던 시절의 네. 포메이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 여하튼 포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랜 A를 갖고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어떻게 높이느냐에도 고민이지만 그죠. 메시가 없으면은 어떤 식으로 경기를 전개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왼쪽에 데파이, 오른쪽에 그리즈만이 그리즈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네, 일단 메시가 이적한다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즈만도 전방으로도 좀 써보고 브레이스웨이트도 전방으로 써보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네. 아구에로가 지금 부상이라서 쓸 수가 없어요. 꽤 오랫동안 빠지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아구에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방에 문제가 있다. 아, 넘버 9에 문제가 있는데. 네, 예. 하지만은 좌우 측면은 데파이가 굉장히 잘해주고 그리즈만이 잘해준다. 일단은 이렇게. 네, 요렇게. 근데 만약의 경우 지금 안수파티가 부상이라서 빠져 있는데 안수파티가 돌아온다면 네. 안수파티가 왼쪽으로 가고 데파이를 데파이가 올리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4-2-3-1에서 중앙으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즌의 공격력, 특히 득점력은 아구에로가 어떻게 하기에 나름이다. 아구에로가 언제 돌아와서 얼마나 빠르게 좀 녹아드느냐.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데파이는 괜찮아요. 데파이 오케이. 네, 데파이 왼쪽에서 괜찮고 그리즈만과 데파이의 호흡도 나쁘지 괜찮다.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 메시가 없기 네, 때문에. 메시는 뭐 항상 안 좋았을 때 30골을 때려 넣었었던 선수니까.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구에로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구에로도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아이, 쫓기니까. 힘들겠죠. 본인 친구랑 같이 뛰려고 왔는데 친구가 갔잖아. 네, 벌써 바르셀로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뭐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밝혔죠. 이제 그냥 남는다. 근데 아마 마음은 싱숭생숭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에 라마시아 출신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특히 데미르라든가 뭐 마나이라든가 콜라도라든가 가비라든가 가비는 물건인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은 좀 더. 네, 다가오는 시즌보다는 그 다음 시즌을 좀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데미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니코 곤살레스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쿠만 감독이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인 기동력의 향상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메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점이 지금 와서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그게 뭐 알아서 이제 빠른 팀으로 변모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기동력의 향상, 그에게는 전방부터의 압박의 그렇지. 강도가 높아지는 것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공격의 속도를 좀 더 빨리 가져가고자 노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파이가 마치 메시가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갔듯이 데파이가 왼쪽에서 전방으로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역습 상황에서는 골을 노리는 장면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문제는 득점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만큼 골을 많이 넣어주는 선수가 없기 없어. 때문에 누굴 데려와도 그렇게는 못 넣어. 네, 그 득점력 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야 된다. 그건 데파이 그리지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은 아구에로다. 아구에로. 네.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을 떠나간 선수의 상황과 여러 가지 그거는 다르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 떠난 다음에 그거를 분산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 분산이 안 됐잖아요. 네, 분산이 안 되면서 벤제마 혼자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벤제마가 있잖아. 하긴 벤제마라도 있지. 벤제마를 이용한 공격이 잘 통했기 때문에 벤제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점유율도 높고 패스 숫자도 많고 경기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는다. 그럼 이제 골 때리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터져줘야 된다. 그게 데파이든 아구에로든 누구든. 네. 근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땡큐베리 감사다. 뭐 좋고. 자, 그러면 사이에.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 이쪽으로 그럼 기동성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 예. 결국 주전은 4-3-3일 때는 페드리 더영 부스케츠예요. 페드리 더영 부스케츠. 그렇지. 네. 예. 그런데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가 떠나지 않는다면은 이제 미드필더로 쓴다. 왜냐면은 프리시즌 경기에서 대다수가 미드필더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세르지 로베르토도 미드필더 쪽으로 보고 있고. 세르지 로베르토 괜찮으신가요?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뭐 지금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좀 상황을 봐야 되고 리키 푸츠도 기회를 좀 많이 잡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포백을 썼을 때 수비의 안정감. 그렇지. 요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왼쪽은 알바. 왼쪽 알바는 그렇고. 중앙에 피케, 아라우오, 그다음에 뭐 렁글레, 에릭 가르시아, 움티티, 윙게사 많죠. 네,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죠. 네, 숫자는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에메르송이 들어올 거고 데스트가 좌우 측면 왔다 갔다 다 되니까. 해주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데스트가 오른쪽에 출장했는데 왼쪽 백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센터백 테스트를 최대한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움티티 피케로 나왔다가 뭐 렁글레 아라우로 나왔다가 여러 조합을. 네, 피케 아라우로 나왔다가 그래서 여러 조합을 테스트하는 모습이고 아마도 초반에 기회를 잡는 쪽은 피케 아라우 쪽이 아닐까. 렁글레도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네. 그 움티티는 나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스페인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잖아요. 근데 그 멤버가 에릭 가르시아, 민게사, 페드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페드리의 컨디션 조절. 페드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테스트가 없다. 그거를 이제 좀 빨리 팀에 녹아드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페드리가 사실상 다음 에이스라고 봤을 그렇지, 때 맞아. 이번 시즌 메시가 떠나고 나서 페드리가 많은 걸 해줘야 해줘야죠. 되는데 많이 해줘야지. 쉬지를 못했잖아요. 맞아요. 유로 참가했다가 올림픽 참가했다가 다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페드리가 컨디션을 얼마만큼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쿠만 감독이 페드리의 컨디션을 관리해줘야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있고 에릭 가르시아는 분명히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뭐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렇고 출전기를 잡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다만 맨시티에서의 폼이 너무 안 좋았어. 시즌 말미에 나왔을 때마다 실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다음에 컨디션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부 일정이 뭐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안 어려운 좋아요. 팀들이랑 네. 많이 만나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빌바오, 헤타페, 세비야, 그라나다로 이어지는데 좀 다 네. 껄끄럽다.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빌바오, 헤타페, 그라나다 많이 뛰고 거친 팀이고요. 네. 그리고 소시에다드하고 세비야 같은 강팀이고, 경우에는 그들은. 강팀이죠. 네. 네, 그 가운데에서 소시에다드, 뭐 헤타페, 세비야,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정말로 쌈을 싸서 이제 먹었죠. 두드려 패던 팀인데 네,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쌈을 쌀 때 메시가 쌌거든요. 그렇지. 근데 쌈 싸주는 사람이 없어졌잖아. 없어졌어. 누가 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가 빠짐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플랜 A를 만드는데도 지금 약간의 엇박자가 날 수가 있고 선수들도 정신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수 있고 있지. 네. 메시 기자회견할 때 알바 표정 보세요. 그니까. 네. 선수들이 다 좀 넋이 나가 있는 표정이었어요. 네. 더용도 그렇고 뭐. 그리고 이번 시즌 앞두고 선수단이 팬들 앞에서 인사하는데 바르셀로나 팀, 여자 바르셀로나 팀 다 인사하는데 홈티티. 네. 메시를 계속 외치더라고요. 메시 연호하죠. 네. 네. 그 부스케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선수단도 좀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뭉치고 다시 어쨌든 뭐 축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팀 해체는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상황을 더 봐야 됩니다. 네. 이적 시장이 닫힌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고 그죠? 거기다가 올 시즌 전력 보강도 나름대로 또 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강력한 우승 우승 후보 후보다. 쪽이 아닐까. 데파울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득점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돼요. 음. 해결을 못하면 또다시 반복이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우승 후보고. 5군이고. 네. 그리고 나서 세비야, 바르셀로나 순이 될 것 같아요. 아, 아예 그 정도로 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메시 떠나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도 따기 어려워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승에 도전하기에는 메시가 차지한 비중이 너무 크다. 컸지. 그래서 쿠만에게 좀 미안한데 네. 또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아, 추스려야지 본인이 뭐 네. 어떡하겠어. 그리고 사실 쿠만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난 시즌보다는 이번 시즌이 더 나아. 지난 시즌은 메시를 써야 되는데 메시가 이적 파동 때문에 그렇지. 정상 컨디션도 아니었고 초반에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리고 선수들 파악해야 되는데 그치. 선수들 파악도 좀 어려웠고 근데 한 시즌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 아는 데파이도 왔고 그렇지. 그거 위주로 본인이 끌고 나가야죠. 네, 그리고 아구에로도 왔고 에메르송도 네. 왔고 그리고 에릭 가라시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선수들이 다 선수 등록된다는 가정하에 그럴 경우에는 쿠만 감독은 오히려 메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은 이번 시즌이 되지 오히려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메시를 써야 되면 네. 메시 중심의 전술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예 새롭게 하면 되잖아. 네. 정말 쿠만이 나 그리즈만에 미쳤어. 그래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세워도 그렇지. 아무 문제 없고 데파이가 중심이야. 그래도 데파- 아무 데파이로 문제가 가면 되고. 없고. 네. 어차피 메시라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지금은 팀을 떠났으니. 그렇으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쿠만 감독은 라마시아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어.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토대를 쌓아갈 거예요. 결국은 메시가 떠났다는 거는 메시 세대에 뛰었던 선수들이 다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피케든 부스케츠 네, 이런 맞아요. 선수들. 그러니까 결국 수비 쪽에서는 피케, 그렇지.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는 부스케츠. 부스케츠. 네, 떠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하고 경기에 임할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뭐 리빌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래를 봐야 되니. 네, 지금 라포르타 회장하고 쿠만 감독이 가장 고민하는 건 선수 정리예요. 그치. 피아니치, 움티티, 네. 뭐 렁글레도 렁글레지만, 그래 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할 거 아니야. 네, 쿠티뉴도 네.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지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영주 형이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 요 이후에 이제 시즌이 또 곧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차 좀 방향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또 영주 형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소시에다드전 보면은 어느 정도 단가 또 나오지. 네, 네, 견적이 나옵니다. 그럼. 네.